여러분, 2차 전지가 끝났다고요? 요즘 주식 커뮤니티를 보면 난립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계약 해지 소식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댓글창은 공포로 가득합니다. 2차 전지 다 끝났다. 배터리주 손절해야 한다. 전기차 망하니까 배터리도 망한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실제로 큰 계약들이 취소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포스코 퓨처엠이 대규모 공급 계약을 이뤘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서 완성차 업체들이 주문을 줄이고 있거든요. 이른바 캐즘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질려 물량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숫자를 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수주 잔고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400조 원입니다. 이번에 취소된 계약이 얼마죠? 10조 원입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볼까요? 10조를 400조로 나누면 2.5%입니다. 비유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장난감 가게가 있습니다. 이 가게에 인기 장난감 예약이 1000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25개가 취소됐습니다. 아이들이 돈이 부족해서 예약을 취소한 겁니다. 가게 주인은 당황할까요? 잠시는 당황하겠지만 이미 장난감 만드는 기술은 있고요. 다른 부자 손님들이 더 비싼 가격에 사겠다고 줄을 서 있다면요? 이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기회입니다. 2.5% 취소에 시장이 이렇게 패닉에 빠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중이 빠진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다라는 고정관념입니다. 과거에는 이 말이 맞았습니다. 2010년대만 해도 2차 전지 수요의 거의 전부가 전기차에서 나왔거든요. 테슬라 모델 S가 세상을 놀라게 했을 때, 현대차 아이오닉이 전기차 시대를 열었을 때, 배터리 기업들은 완성차 업체에 목을 맸습니다. 전기차 판매가 늘어나야 배터리도 팔렸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 배터리도 끝이다. 하지만 이건 10년 전 공식입니다. 세상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를 떠났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폭발적인 시장으로 말이죠. 어디로 갔을까요? 세 곳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둘째, 로봇입니다. 셋째,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이 세 곳이 지금 배터리를 미친 듯이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주춤하는 동안 이 시장들은 수직으로 폭발하고 있거든요. 자, 하나씩 뜯어봅시다. 먼저 AI 데이터 센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I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도 챗 GPT 쓰시죠? 구글 제미나이, 클로드, 미드저니까지요. 이런 AI 서비스들이 어디서 돌아가는지 아십니까? 바로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기를 얼마나 먹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엄청납니다. 챗 GPT에 질문 한 번 하면 스마트폰 한 번 충전하는 만큼의 전기가 소모됩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하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들이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말 그대로 전기 하마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AI는 0.001초의 정전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0.001초요? 깜빡일 시간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찰나의 순간에 전기가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AI 서버가 다운됩니다. 데이터가 날아갑니다. 수백억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아마존이 1분간 서버 다운되면 손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2억 원입니다. 0.001초는 너무 짧아서 계산도 안 되는 수준이지만 그 손실은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ESS는 거대한 백업 배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력망에서 전기가 끊기는 순간 ESS가 밀리초 단위로 즉각 전력을 공급합니다. 밀리초요? 1000분의 1초입니다. 인간이 감지할 수도 없는 속도로 전기를 흘려보내서 AI가 멈추지 않게 합니다. 비유하자면 ESS는 AI 인프라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멈추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ESS가 없으면 AI 데이터 센터는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전기차 배터리가 성장주였다면 ESS는 이제 전력망의 필수 요소인 가치주가 되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된 거죠. 그럼 ESS 시장이 얼마나 크냐고요? 숫자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북미 ESS 시장 규모입니다. 올해 2025년에 60기가와트입니다. 기가와트가 뭐냐고요? 기가와트입니다. 발전소 60개 분량의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내년 2026년에는 얼마가 될까요? 100기가와트입니다. 60에서 100으로 뜁니다. 1년 만에 67% 성장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성장 속도가 아니라는 걸 아시겠죠? 수직 상승입니다. 폭발입니다. 왜 이렇게 폭발할까요? AI 때문입니다.
메타가 AI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구글이 짓습니다. 아마존이 짓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이 전부 ESS를 필요로 합니다. 0.0년 1초 정전도 허용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미국의 ITC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투자 세액 공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세금을 깎아준다는 겁니다. 중국산 배터리를 쓰면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와 비롯한 미국 기업들이 필사적으로 중국이 아닌 배터리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한국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이 테슬라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가 주춤할 때 ESS가 든든한 장남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60기가와트에서 내년 100기가와트로 폭발하는 이 시장이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을 떠받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새로운 심장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로봇 이야기를 해봅시다. 요즘 로봇들 보셨습니까? 테슬라 옵티머스, 현대차 아틀라스,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들이 춤도 추고 뒤로 공중제비도 넘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로봇들에게 배터리는 단순한 연료통이 아닙니다. 심장이자 근육 섬유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로봇은 정밀한 움직임을 해야 합니다. 팔 하나 들어 올리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순간적으로 강한 힘이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계단을 오를 때, 넘어지지 않으려고 균형을 잡을 때요. 이 모든 동작이 배터리의 순간 출력에 달려 있습니다. 배터리가 약하면 로봇은 느려집니다. 힘이 없습니다. 정밀한 작업을 못합니다. 반대로 배터리가 강력하면 로봇은 민첩해집니다. 사람처럼 움직입니다. 그래서 배터리 로봇에게는 특별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오래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순간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치 사람의 근육 섬유처럼요. 여기서 틱 기술의 표준이 등장합니다. 바로 4680 원통형 배터리입니다. 4680이 뭐냐고요? 지름 46mm, 높이 80mm 크기의 원통형 배터리 규격입니다. 테슬라가 처음 제안했고 이제 업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 규격일까요? 로봇은 좁은 공간에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배치해야 하거든요. 4680은 공간 활용도가 뛰어나고 출력도 강력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이 4680 원통형 배터리 대량 양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규격이 로봇 시장의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고요? 테슬라가 이걸 쓰거든요. 테슬라가 표준을 만들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갑니다. 애플이 아이폰으로 스마트폰 표준을 만든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기술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전고체가 뭐냐고요?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을 쓰는 배터리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안전성 때문입니다. 사람과 공존하는 로봇에게 화재는 절대 일어나선 안 되거든요. 집에서 청소하는 로봇이 갑자기 불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앙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고체니까요. 삼성 SDI가 이 전고체 기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날 로봇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로봇에게 배터리는 심장이자 근육입니다. 4680 원통형과 전고체 기술이 이 시장을 장악할 것이며 한국 기업들이 그 선두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봇보다 더 빠르게 배터리를 먹어치울 놈이 있습니다. 로봇 택시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캡이라는 로봇 택시를 발표했습니다. 웨이모, 크루즈 같은 회사들도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로봇 택시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24시간 돌아갑니다. 일반 택시 기사는 하루에 8시간, 10시간이랍니다. 피곤하면 쉬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 합니다. 하지만 로봇 택시는요, 하루 20시간 운행이 가능합니다. 충전할 때만 쉽니다. 그럼 배터리 소모량이 얼마나 될까요? 일반 전기차의 2, 3배입니다. 하루 종일 돌아가니까요. 게다가 승객을 태우고 내리는 동작이 반복됩니다. 문 열고 에어컨 켜고 히터 켜고요. 배터리가 미친 듯이 닳습니다. 더 중요한 건 속도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 양산 단계까지 몇 년 걸립니다. 기술이 복잡하거든요. 하지만 로봇 택시는요, 이미 도로에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베이징 거리에서 실제로 영업 중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휴머노이드보다 로봇 택시가 배터리 수요량을 더 빠르게 폭발시킬 것이다. 수요의 임계점이 눈앞에 와 있습니다. 로봇 택시가 그 임계점을 돌파하게 만들 강력한 엔진입니다. 자, 이제 다시 계약 취소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10조 원 계약 취소가 정말 나쁜 소식일까요?
다시 LG 에너지 솔루션 이야기입니다. 수주 잔고 400조 원, 계약 취소 10조 원, 비율로 따지면 2.5%에 불과합니다. 여기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런데 진짜 의미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라인 전환의 자유입니다. 배터리 공장은 생각보다 유연합니다. 전기차용 배터리 라인을 ESS용 라인으로 바꾸는 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약간의 설비 조정은 필요하지만 공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동안 LG엔솔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안 나오니까 가동률이 낮은 라인들이 생겼습니다. 골칫거리였죠. 그런데 계약이 묶여 있으니 함부로 못 바꿨습니다. 혹시 나중에 전기차 주문 늘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도 있었고요. 이번 계약 취소가 그 고민을 날려버렸습니다. 이제 전기차 라인 고집 안 해도 되겠네. ESS로 전환하자. 이렇게 결정할 자유를 얻은 겁니다. 가동률 낮은 골칫덩이 라인을 수익성 높은 ESS 전용 라인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됐습니다. ESS 시장이 60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로 폭발하는 마당에 이건 오히려 기회입니다. 골칫덩이 계약을 털어내고 진짜 돈 되는 사업으로 전환한 겁니다. 전략적 자유를 획득한 거죠. 시장은 10조 계약 취소 망했다라고 난리지만 실제로는 10조 부담 덜어내고 100기가와트 시장 잡으러 간다가 정답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이 뭐냐고요? 배터리의 핵심 원자재입니다. 배터리는 리튬 이온이 움직이면서 전기를 저장하고 방출하거든요. 리튬 없이는 배터리를 못 만듭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2022년 고점 대비 80% 폭락했습니다. 왜 떨어졌냐고요? 중국에서 리튬 광산을 미친 듯이 개발했습니다. 공급이 늘어나니 가격이 떨어진 거죠. 당시에는 이게 악재였습니다. 배터리 기업들이 비쌀 때 리튬을 많이 사놨거든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장부상 손실이 커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마진 확장 트리거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면 제품 원가가 하락합니다. 그런데 판매가는 그대로입니다. 고객들이 리튬 가격 떨어졌으니 배터리 값 깎아줘 라고 하지 않거든요. 계약은 이미 체결되어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원가는 내려가는데 판매가는 그대로니까 이익률이 폭발합니다. 배터리 하나 팔 때마다 남는 돈이 늘어나는 겁니다. 2025-2026년 배터리 기업들의 실적이 폭발할 거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리튬 가격 바닥 플러스 ESS 수요 폭발 플러스 로봇 시장 성장, 이 세 가지가 합쳐지면서 마진이 확 늘어날 겁니다. 여기에 또 하나 AMPC라는 게 있습니다. 첨단 제조 생산 세액 공제입니다. 미국 정부가 배터리 기업들에게 막대한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돈이 기업 금고에 꽂힙니다. 장부상 영업이익이 좀 낮아 보여도 실제 현금 흐름은 탄탄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리튬 가격 바닥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2026년 실적 폭발의 방아쇠가 될 겁니다. 자, 이제 중국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BYD라는 회사 아시죠? 세계 1위 전기차 회사입니다. 2023년에 테슬라를 제치고 판매 1위를 올랐습니다. 배터리도 만들고 전기차도 만들고 거의 다 만듭니다. 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무서운 속도로 정장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화려합니다. 판매량은 폭발하고 점유율은 치솟고 전 세계로 추출도 합니다. 중국이 세계를 장악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속은 어떨까요? 충격적인 숫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BYD가 숨기고 있는 부채가 6, 70조 원입니다. 6, 70조요? 정확히는 외상값입니다. BYD는 부품업체들에게 돈을 제때 주지 않습니다. 외상으로 미룹니다. 9개월, 12개월씩 버팁니다. 비유하자면 신용카드 돌려막기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당장 현금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BYD는 억격적으로 가격을 낮춰서 점유율을 높였습니다. 판매는 많이 하는데 이익은 적습니다. 그래서 부품값을 나중에 주겠다고 미루는 겁니다. 당장은 화려해 보입니다. 판매량 1위니까요. 하지만 이건 시한폭탄입니다. 언젠가 터집니다. 그리고 그 타이머가 지금 돌아가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칼을 뽑았습니다. 새로운 규제를 만들었습니다. 부품 대금을 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라. 과거에는 9개월, 12개월씩 외상으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6개월 안에 현금을 내놔야 합니다. BYD에게 이게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십니까? 6, 70조 원의 외상을 6개월 안에 갚으려면 엄청난 현금이 필요합니다. BYD가 그 현금을 갖고 있을까요? 없습니다.
판매는 많이 하지만 이익이 적거든요. 현금 흐름이 빡빡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현금 흐름 경색입니다. 돈이 막힙니다. 부품을 제때 못 사게 됩니다. 생산에 차질이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해외 진출입니다. BYD는 지금까지 공격적으로 유럽, 동남아에 진출했습니다. 싼 가격으로 시장을 휩쓸었죠. 하지만 현금 압박이 시작되면 해외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장 중국 내 부품값 갚기도 바쁜데 해외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거든요. 결론이 뭡니까? BYD의 공격적인 해외 진출에 강력한 제동이 걸릴 겁니다.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6개월입니다. 그 사이에 BYD가 어떻게 버티는지 지켜봅시다. 한국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거든요. 무전구체 LFP입니다. LFP가 뭐냐고요? 리튬 인산철 배터리입니다. 중국이 장악한 배터리 기술이죠. 왜 중국이 장악했냐고요? 전구체를 중국이 독점하기 때문입니다. 전구체가 뭐냐고요? 배터리 양극재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원료입니다. 중국이 전구체 생산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중국 LFP가 싸고 빠른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전구체 없이 양극재를 만드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무전구체입니다. 말 그대로 전구체가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누가 주도할까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 현대제철과 함께합니다. 이건 국책과제입니다. 국가 프로젝트입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가 0이 됩니다. 완전히 탈중국입니다. 둘째, 원가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전구체를 중국에서 사올 필요가 없으니까요. 셋째, 기술 주도권을 한국이 가져옵니다. 중국이 독점하던 LFP 시장에서 한국이 역습합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중국 배터리는 시장에서 축출될 겁니다. 한국이 더 싸고 더 좋은 배터리를 만들 수 있으니까요. 포스코홀딩스는 이미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했습니다. 리튬, 니켈, 양극재를 전부 중국 없이 조달할 수 있습니다. 숫자로 체력이 증명된 기업들입니다. 한국 2차 전지의 역습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폭등 시나리오입니다. 첫 번째 시그널 2025년 3월입니다. 인터배터리 행사가 열립니다. 인터배터리가 뭐냐고요? 세계 최대 배터리 전시회입니다. 삼성, LG, SK, 중국 기업, 일본 기업, 유럽 기업들이 전부 모입니다. 신기술을 발표하고 신제품을 공개하고 대규모 계약을 체결합니다. 여기서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겁니다. 4680 원통형 양산 소식, 전고체 배터리 진전 상황, 무전구체 LFP 개발 현황, ESS 대형 계약 체결 뉴스가 쏟아질 겁니다. 주식시장 격언이 있습니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3월 인터배터리 전에 사야 합니다. 행사에서 뉴스 나오면 이미 늦습니다. 두 번째 시그널 2025년 하반기입니다. 실적 개선이 본격화됩니다. 리튬 가격이 바닥에서 반등하면서 마진이 확장됩니다. ESS 매출이 급증합니다. 60기가와트에서 100기가와트로 가는 과정에서 주문이 폭발합니다.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 때마다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올 겁니다. 세 번째 시그널 2026년입니다. 폭등 사이클이 시작됩니다. ESS 시장이 100기가와트에 도달합니다. 로보택시가 본격 상용화됩니다. 테슬라 사이버캡이 도로를 달립니다. 웨이모 크루즈가 전 세기로 확장합니다. 휴머노이드 양산도 시작됩니다. 테슬라 옵티머스가 공장에서 일합니다. 이 모든 게 배터리를 먹어치웁니다. 수요 폭발입니다. 네 번째 시그널 2027년입니다. 정점에 도달합니다. 전기차 캐즘을 완전히 극복합니다. AI, 로봇, ESS가 배터리 수요의 새로운 기둥이 됩니다. 자동차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온 배터리가 진정한 에너지 패러다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럼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기준은 명확합니다. 첫째, 숫자로 체력이 증명된 기업입니다. 부채 비율 낮고 현금 흐름 탄탄한 기업이죠. 둘째, 탈중국 공급망을 완성한 기업입니다. 중국 리스크에서 자유로운 기업이죠. 셋째, 기술 초격차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4680, 전고체, 무전구체 같은 핵심 기술을 가진 기업이죠. 구체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 BM,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입니다. 이 기업들이 2026년, 2027년 폭등 사이클의 주인공이 될 겁니다. 지금의 공포를 이겨내고 기술의 본질을 믿는 투자자만이 미래 산업의 심장을 소유하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전기차가 뜬났다고요? 착시입니다. 배터리는 전기차를 떠나 세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0.001초 정전도 허용하지 않는 AI 인프라의 심장, ESS입니다. 시장이 올해 60기가와트에서 내년 100기가와트로 수직 폭발합니다. 테슬라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로봇입니다. 테슬라 옵티머스, 현대차 아틀라스에게 배터리는 심장이자 근육 섬유입니다. 4680 원통형이 글로벌 표준이 되고 전고체 기술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겁니다. 로봇택시는 휴머노이드보다 더 빠르게 배터리를 먹어치울 겁니다. 셋째, ESS입니다. 전력망의 필수 요소가 되었고 비중국산 배터리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계약 취소? 400조 수주 잔고에서 10조 취소는 2.5%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라인 전환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가동률 낮은 전기차 라인을 수익성 높은 ESS 라인으로 전환할 수 있으니까요. 리튬 가격이 바닥을 찍었습니다. 2025년, 2026년 마진 폭발의 트리거가 될 겁니다. 원가는 내려가는데 판매가는 그대로니까 이익률이 폭발합니다. 중국 BYD 60-70조 부채를 숨기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부품 대금 6개월 안에 현금 지급하라고 규제했습니다. 9에서 12개월 외상으로 버티던 BYD에게 치명타입니다. 현금 흐름 경색이 시작될 겁니다. 한국은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무전구체 LFP입니다. 에코프로 BM, 현대차, 현대제철과 함께하는 국책과제입니다. 중국산 전구체 의존도를 0으로 만듭니다. 이 기술이 완성되는 순간 중국 배터리는 시장에서 축출될 겁니다. 2025년 3월 인터배터리, 2025년 하반기 실적 개선, 2026년 폭등 사이클 시작, 2027년 정점 도달. 타임라인이 명확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2차 전지는 위기가 아니라 체질 개선 중입니다. 자동차라는 좁은 틀을 깨고 나왔습니다. AI, 로봇, ESS라는 거대한 생태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의 전환기입니다. 진짜 폭등은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전기차 착시의 소가 공포에 팔았습니까? 아니면 AI, 로봇 미래를 보고 지금 사고 계십니까? 2026년 폭등 사이클에 올라탈 준비가 되셨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오싹한 경제이야기였습니다.